당신을 일으키는 게 제가 서는 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차차약사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웅정. 손웅정님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신데요. 그분이 내신 책인데 참 좋거든요. 소서재에서 나왔고요. 부제로는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입니다. 좋았던 부분들 읽어드릴게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선택, 그런 건 내 삶에는 자리하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저는 이제 문장을 읽어드리다가 그 문장을 제가 왜 꼽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제 생각을 공유하는 북튜버입니다. 제 생각을 공유하자면요.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나 자신에게 좋은 걸 선택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모두가 알아주는 대학, 모두가 알아주는 기업에 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직업을 갖는 것. 그런 것이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선택한 것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는 우선은 남들이 좋다는 걸 해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그러려면 경험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랑 만날 때보다 연애할 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소신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축구를 빼고 남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 책 읽기가 남는다. 축구와 독서,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지탱해온 두 축이다. 책을 좋아하는 축구 선수. 오래전부터 나는 흥민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건 서점에 갔다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길래 제목이 좋아서 선택했거든요. 저도 항상 삶에서 우리가 많은 군더더기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기본인데 그 기본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고 항상 기본을 잃지 말아야지, 잊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이 책을 보면 제가 또 배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거든요. 또한 손흥민을 키워낸 아버지시니 남다른 철학이 있겠다 정도로 기대하며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도 좋았지만 이 부분이 참 감명 깊었어요. 축구를 빼고 남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 책 읽기가 남는다는 이 부분이 저는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냐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 인생에서 단 한 가지 책 읽기를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에서 손웅정 감독님이 독서에 얼마나 진심이고 책을 통해 얻는 배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걸 삶에 적용하며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의 삶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여기 또 비슷한 문장이 나와요. 불이 났을 때 무엇을 챙겨 들고 대피를 할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생각해보면 답은 독서 노트.
그것 하나밖에는 없다. 손흥정님은 불이 났을 때 무엇을 챙겨 들고 대피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독서노트라고 대답하신대요. 여러분은 불이 나면 뭘 챙기고 대피하시겠어요? 예전에는 뭐 집에 현금이라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요새는 현금도 없고 결혼 예물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손흥정님의 독서노트란 답변이 정말 근사하고 부러웠어요. 독서노트를 갖고 계시다니 금고를 갖고 계시다는 분보다 저는 훨씬 부러워요. 그만큼 압축적으로 내가 읽은 책들을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담고 싶을 만큼, 그리고 그 책에서 얻은 배움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노트에 적고 싶은 걸까, 이걸 생각해보면 독서노트를 갖고 있는다는 건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저에게는. 그리고 그럼 독서노트가 제가 없다는 것에 저의 독서 인생이 아직도 걸음마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주로 책에 밑줄 치고 메모를 하는데 저만의 독서노트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책을 읽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을 접어 내 아이들에게 읽게 했던 것은 결국 인성을 위한 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축구에 미쳐있는 놈이라 해도 내가 축구라는 매개로 의도하는 모든 행위는 딱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책을 읽으시는 이유 자체도 축구라는 매개로 의도하는 모든 행위도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고 해요. 저는 독서노트라는 거에 한번 감동했지만 결국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라는 이 문장에 다시 한번 감동을 했어요.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책에서 만나는 건 결국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책, 문장들은 다 다르고 어느 정도 나에게 다가왔는지도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책에서 발견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거든요. 저도 이 책을 통해 이 구절을 꼽은 걸 보면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결국 책을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아직 어려서 8살, 6살 독서 만화책 같은 거 주로 읽긴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책을 사랑하고 독서를 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문장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막 독일에서 뛰는 유소년 선수에게 전담 마사지 선생님을 구해 항공편을 예약하며 큰 돈을 들이는 나를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돈이나 있었나? 당신에겐 빚만 있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관리를 통해 흥민이가 선수로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구장에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기력을 펼쳤을 때, 관중들의 박수를 받을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 그걸 돈으로 바꾸겠는가? 이 행복이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겠는가? 행복을 생각하면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번 돈을 그대로 다 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행복과 성장이다. 빚만 있을 때도 아들 손흥민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새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또 돈을 못 쓰지만 돈이 있어도 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서
행복을 위한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행복한 거, 가족이 정말 행복한 거, 돈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물론 그렇게 종잣돈을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행복한지 알고 있다면 그때는 나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한번 바라봅니다. 삶을 멀리 봐라.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아라. 운동선수에게 승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승패에 연연하는 마음을 초월할 수 있다. 오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해도 오늘 축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선수. 오늘 경기가 잘 풀렸다면 그 행복감을 만끽하는 선수. 돈과 명예를 떠나 공을 찰 수 있음에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선수. 멀리 봤을 때 나는 이것이 답이라 생각한다. 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과정 행복을 느끼는 것. 이거를 바라는 이유가 제가 요새 그러고 있거든요. 약국에서의 일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그렇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우선이긴 하겠죠. 약사니까 뭐 행복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약국이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약사님 행복하신가요? 라고. 어느 직업군이든 마찬가지지만요. 약사라는 직업도 분명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지, 그게 저는 이제 약사인 게 잘 맞는 경우이고, 안 그러신 분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우선인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언제 행복한지 찾기 위해서 39살에 약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수한 방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9살이 되고 나서 찾은 거라 지금은 제가 언제 행복한지 알고 선택한 직업이기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내 영혼을 짓밟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아니요,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 바라는 게 없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그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흥민이에게 말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다.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네, 제가 앞부분에 읽어드린 것들 키워드가 다 들어있는 문장 같아요. 결국 감사하고 겸손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 감사와 겸손은 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겸손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겸손하는 것도 내가 겸손해야지 생각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하려면 많은 경험을 해야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 있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했던 게 옳을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느껴야 하고요. 그렇게 세상에 정답이 없음을 깨닫고 나면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말에 경청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 같은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강남역에서 천연 영양물질로 건강을 관리하는 상담 약사, 차차 약사입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하고 좋은 문장 나누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해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책에 좋아하는 문장을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조떼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네, 해주실 거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